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2017년도 제15회차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론의 전반부 문제입니다. 26번에서 38번 문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3교시에서 가장 쉽게 출제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지문들은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 또한 관연도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 확인해 보시죠.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6번 문제는 예전에도 출제가 되었던 패턴인데요. 약간 변형됐죠. 다음 가로 안에 해당되는 마케팅 기법은 뭐냐? 자, 공익 연계 마케팅,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사회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기업. 우리가 이제 기업을 영어로 코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과 관련된 마케팅인데요. 자, 이 마케팅은 고객들이 A 기업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A 기업이 그 수입의 일정 비율을 B 복지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기업체가 공익사업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게 바로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익연계 마케팅은 착한 소비운동이라든지 코즈 마케팅 이런 것들과 동의어가 됩니다. 공익연계 마케팅이 시험에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러한 해에 이 공익연계 마케팅이 또 기출문제로 개념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거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변형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27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 앞에 나왔던 패턴의 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방법이나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래도 27번 문제는 체킹하셔야 돼요. 이런 패턴의 문제는 지문이 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것이 또 출제되는 경향이 가장 강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니까 이런 문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대안선택 흐름도표. 대안 선택할 때 A 아니오로 연속적인 반복 과정을 거친다 라고 말씀드렸죠. 집단적 의사결정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의사결정 기법에 해당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집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그 집단에게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주제는 지도자든 집단 구성원들이든 다 주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만 알고 집단은 모르는 게 아니라 집단이나 지도자 모두 다 그 문제에 대한 주제를 주고요. 자, 토론하는 방식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한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판단적 의사결정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또는 문제 해결 결정이라 하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라 쓰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하면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바로 판단적 결정이라 하죠. 개인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판단적 결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관연도 기출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다. 자, 그러면 직관적 결정은 뭐냐? 직관적 결정이라는 것은 육감에 의존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육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에 의존하는 것인데, 자, 비정형적이라고 그랬어요.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정형적이라고 하면은 되게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비정형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인간은 직관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문제는 보시면 개념을 알아야 이것들을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꼭 나오는 총체적 품질 관리 TQM입니다.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TQM은 고객 중심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고객 만족 중심.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서비스에 뭐요? 품질 향상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품질 관리니까 총체적 품질 관리니까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조하고요. 서비스 품질은 마지막 단계 고려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의사결정은 자료 분석에 기반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조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품질 결정은 향상은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명감, 헌신 이런 것이 상당히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품질은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참여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참여적 리더십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칼 리슬이 말한 지시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방임적 리더십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참여적 리더십은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죠.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게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명감 증진될 수 있겠죠. 사기 진작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참여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자, 이 참여적 리더십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여를 시킴으로써 이 책임이 분산될 수가 있어요. 책임이 분산되면은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조직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이제 조직의 리더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참여적 리더십은 의사결정자는 리더예요. 참여적 리더십의 의사결정자는 리더가 돼요. 리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자, 4번에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칼 리슬의 방임적 리더십이라고 하죠. 방임적 리더십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리더, 직원들 간의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참여적 리더십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직원들끼리 쌍방향,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리더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충분히 답을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0번 들어갑니다. 30번은 우리가 이제 무슨성 원칙 했던 전달체계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연결이 옳은 것은입니다. 엄청 연습했잖아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말씀하세요.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는 거 포괄성입니다. 서비스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적절성 또는 충분성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죠. 전문성입니다.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죠? 접근 용이성 또는 접근성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포괄성, 적절성, 전문성, 접근성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자, 포괄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적절성이었죠. 적절성.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답 나오죠. 포괄성 다음에 적절성 나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문성, 접근성.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동의어 들어갑니다. 접근성의 동의어는 편익성입니다.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1번 문제 사회복지 조직의 부분합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써놨어요. 정말 쉽게 출제가 된 거고요. 자,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 등으로 구분한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서비스 제공에 정말 흥미가 있어. 나는 사례관리에 흥미가 있어. 나는 지역사회 조직에 흥미가 있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뭐라 하죠? 네, 이것을 기능기준 구분하라 그래요. 기능기준 구분하라고 해요. 서비스 기준 아니에요. 서비스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CO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주지역이 나왔어요. 클라이언트 거주지역은 지리적 구분 맞죠?
자, 여기 나왔네요. 케이스 워크, 그 다음에 개별 사회 사업, 집단 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사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서비스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을 서비스 기준이라 하고, 자, 기업과 디귿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따라 시간이 나오죠. 2교대, 3교대로 구분하는 것이 뭐죠? 시간 기준이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내용이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2번 문제는 프로그램 평가 기준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비용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비용이 들어갔어요.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이 나왔는데 하나는 효율성인데 하나는 노력성이네. 이거 틀렸어요. 비용 효과 분석도 뭐죠? 효율성이에요. 비용이 들어가면 이거 효율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정도는 뭐예요? 네, 효과성이고, 프로그램의 환경 조건. 프로그램의 환경 조건은 과정과 연관성이 있어요.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이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친 영향,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파급 효과라고 했었잖아요. 영향, 파급 효과의 정도를 영향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노력성은 뭐라고 했죠? 노력성은 투입량이 생각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투입량. 자, 얼마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투입한 시간을 많이 들였냐, 투입 시간을 많이 들였냐, 그 다음에 뭐 제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입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비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용은 아니고 투입에 대한 뭐 시간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양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면 효율성이에요. 비용 효과나 비용 편익이 들어가면 이거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기획의 유형인데요. 자, 기획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창기에 나오고 뜸하다가 또 나왔는데요. 최고관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관리층. 이런 게 있어요. 이 층의 기획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의 종류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전략적 기획과 운영 기획 이런 것이 있는데 옳은 것 찾기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체킹하시죠. 조직의 사업 계획이나 할당 기획에 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관리층은 이런 거 안 해요. 최고관리층은 장기적 기획 이런 거예요. 조직 전체 영역 이런 걸 보거든요. 조직의 사업 계획이나 할당 기획 이런 것은 중간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간관리자가 하는 거고, 이 할당 기획은 자원할당을 말하는 겁니다. 자원할당 기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획은 중간관리자가 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은요, 네, 감독관리층이에요. 이거는 감독관리층이 하는 거예요. 2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장기기획이 나왔죠. 1년 이상의 장기기획, 이것은 최고관리층이 한다고 그랬죠. 이건 최고관리층이 장기기획을 한다. 1, 2, 3번 모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기본적인 결정, 그 다음에 행동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말 그대로 전략입니다. 이 전략적 기획은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어요.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고, 여기에 이제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결정이라든지 행동계획, 조직의 행동계획 이런 것들이 전략적 기획이라 하고, 프로그램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운영기획이에요. 프로그램 운영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운영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관한 사정을 포함한다. 가로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관한 사정. 이건 프로그램과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전략적 기획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전략적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3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이 바로 이제 전략적 기획이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전략기획팀이 있잖아요. 전략기획팀이 있어요. 그런 전략기획팀이 조직 전체, 기관, 회사 전체에 대한 생존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데예요. 따라서 조직의 기본적인 결정이나 조직의 행동 계획이나 또는 외부 환경, 외부 어떤 타회사의 경쟁과 관련된 어떤 사정, 평가요. 그런 것들은 다 전략적 기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답노트 모두 해드렸습니다. 33번의 답은 4번이 답이에요.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동기부여 이론이 나왔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이런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동기부여 이론이 많잖아요. 많은데 5개를 세팅하는 문제죠. 구성원들 간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조직의 생산성이 높다.
네, 인간관계론 맞습니다. 인간관계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를 말하는 거고 호의적인 관계가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동기위생이론. 자, 책임성이나 성취가 나왔네요. 자, 성취에 대한 인정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동기 유발 요인 또는 동기 요인이다. 암기하는 방법, 직책, 성향, 인성 모두 6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직무 그 자체입니다. 이게 책임이고요. 이게 여기 있는 성취, 여기에 향상, 이게 책임성,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네, 인정이에요. 이게 성장 가능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써드릴까요? 직무 그 자체, 직무 그 자체, 두 번째가 책임, 세 번째가 성취, 네 번째가 향상, 다섯 번째가 인정. 여기 승진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자, 이렇게 6가지가 바로 동기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위생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하다. 자, 됐고요. 맞습니다. G이론입니다. 통제 강제. 인간은 통제 강제 대상 아시죠? 맥그리거의 X이론이에요. G이론 아니에요. 린드스테드의 G이론은 자유분방한 태도, 과학자, 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지닌다. 네, 인간은 스스로 지시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 지시와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 Y이론이죠. 인간은 일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취동기 이론은 맥클리랜드입니다.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인간 동기부여 욕구를 1. 권력의 욕구, 2. 친화 욕구, 3. 성취 욕구로 구분했고 세 번째 있는 성취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34번 문제 패턴 잘 알아놓으시죠?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구조 기능적인 차원에서 2가지 있다 했죠. 행정체계와 집행체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가 행정체계고 읍면동이 집행체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로 구분된다. 아니요. 공공과 민간은요. 운영 주체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자, 세 번째 행정체계가 있죠. 행정체계, 여기 있는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시도 시군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집행체계가 있다.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 기능도 수행한다. 어디죠? 읍면동이다. 읍면동이 바로 집행체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 하나씩 써 주셔야 됩니다. 읍면동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어디요? 집행체계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쉽죠?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행정에서 역사 문제가 안 나올 리가 없죠. 행정은 역사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런 패턴의 문제 많이 나와요. 최근에 2000년 이후에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통망 2010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구축은 2010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개편하는 것은 2006년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 실패하죠. 2004년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개편한 게 2006년. 사회복지 전문용어제도 도입은 198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또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개통 2013년이 됩니다. 2013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개통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이후에 해당되는 것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죠. 기억, 니은, 리을 답을 찾으시면 돼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37번 문제는 다음 체계이론 중에 어떤 하위 체계에 관한 설명이냐라고 했습니다. 관리 하위 체계는 임원진에 해당된다 했고 적응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는 기획부서와 연관성이 있고요. 생산 하위 체계,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부서와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경계하위 체계는 홍보부, 그 다음에 유지하위 체계는 인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이게 중요하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한다. 그러면 이게 안정유지네요.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유지. 힌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한다.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하는 것, 인사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사 담당 부서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직원을 선발한다, 훈련한다, 보상한다. 이런 것들도 다 인사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유지하위 체계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응하위 체계가 되려면 기획과 연구가 나와야 돼요. 기획과 연구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경계하위 체계가 나오려면 홍보가 나와야 돼요. 외부 환경과 관련되죠. 외부 환경과 관련된다. 외부 환경과 관련되고 홍보와 관련된 것은 경계하위 체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7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8번 문제는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것의 리바이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1번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직무 분석 이전에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를 작성한다. 예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다고 말씀드렸죠. 직무 분석한 다음에 작성하는 거예요. 이전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직무 분석한 이후에 작성한다.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직무 기술서는 직무 자체에 대한 것이고, 직무 명세서는 직무 수행자의 요건, 즉 인적 요건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관리는 세 가지. 이것도 단독으로 나왔던 거죠. 성과, 개발로 보상받았다. 생각나죠? 성과관리, 개발관리, 보상관리 등을 포함하는 게 인사관리고, 또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죠? 현장훈련이라고 하는 OJT입니다. 언더잡 트레이닝은 일상 업무를 뭐 하면서? 수행하면서 훈련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명 현장훈련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문제 지문은요. 이 문제 지문은 각각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을 지문 하나씩 다 등장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 분석 이후에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38번 문제는 이 앞에 나왔던 문제들의 총체적인 것을 조합해서 한 문제로 만들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3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풀어보니 어떻습니까? 쉽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도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좀 보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론은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12문제 다음 시간에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